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으로 말이죠. 어때, 여보? 당신이 노래를 부르던 집이잖아. 너무 좋지. 아, 이 맑은 공기. 서울에선 절대 이런 깨끗한 공기를 맛볼 수가 없을걸?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전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자고 뜻을 모았었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쉼이 있는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자. 거기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게.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전 부리고 싶은 여유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창가에 작은 테이블을 놓는 거였는데요. 그곳에서 책도 읽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당신 뭐가 또 하고 싶은데? 마당에 평상도 놓고 싶어. 날 좋을 때는 거기서 누워 하늘도 바라보고 밤엔 별이 떠 있는 모습도 보고 싶어. 그래? 그럼 평상도 하나 놓지 뭐. 남편은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나 둘씩 갖춰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죠. 여보, 우리 내일은 밖에서 고기 구워 먹을까? 캠핑 온 기분도 내면서 말이야. 좋지? 이왕이면 텐트도 칠까? 텐트까지? 캠핑 온 기분 내자며. 텐트까지 치면 캠핑 기분 제대로 날걸? 그래서 다음날 마당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고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어머님, 아가씨,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얜? 번거롭게 무슨 연락이야. 아들이 이사를 했다는데 당연히 내가 와봐야지. 어제 오빠랑 통화했는데 오늘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랑 감자 좀 사왔어요. 이거 고기 구운 숯불에 넣어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첫 주말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으니 어머님이나 신우도 궁금해서 왔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아유, 날도 좋은데 집에 있으려니 답답해서 말이야.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는데 괜히 사람 붐비는 데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니? 언니, 우리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비빔국수 해 먹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마치 제 별장처럼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말이죠. 그 때문에 조용히 여유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저의 바람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주말 맞을 생각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띵해질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가씨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시냐고. 엄마가 좋아서 그러신 거지. 답답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가 바람도 쐴 겸 나들이 삼아 오시는 거잖아.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주 오시는 건 아니지 않아? 이사하고 나서 우리 엄마도 아직 여기 못 와봤다고. 그래? 그럼 공평하게 장모님과 처남도 오라고 해. 남편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엄마와 동생도 부르라고 하더군요. 당신 그 말 진심이지? 당연하지. 장모님 나들이 삼아 오시라고 해. 그래서 전 친정엄마와 동생을 초대했습니다. 주말에 이사한 집도 구경할 겸 오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아유, 웬 차가 그리 많은지.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30분이나 더 걸렸다지 뭐니? 토요일 아침 먼저 도착한 건 시어머니와 신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와 남동생이 도착을 했어요.
어머, 사부인 아니세요? 아이고, 사부인도 와 계셨네요. 엄마에게 시댁 식구가 올 거란 얘기를 미리 하지 않았던 탓에 먼저 와 계신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는 난처해 하셨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당신 우리 엄마 올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 미리 안 드렸어? 당신도 장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나 봐. 어머님이랑 아가씨 오는 게 뭐 새삼스러운 일이야? 우리한테는 이제 일상이잖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오시는 어머님과 신우에 대해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장모님, 어서 오세요. 저희 여기 이사 오고 처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모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 그래도 남편이 양심은 있구나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서 말이죠. 장모님, 여기입니다. 여기. 남편은 엄마와 남동생을 데리고 마당 한켠으로 가더군요. 그 뒤를 저와 시어머니, 신우가 따라갔습니다. 장모님 입버릇처럼 그러셨잖아요.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남편은 엄마를 위해 준비했다면서 삽과 장갑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처남도 같이 하자고. 이게 운동도 되고 은근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남편이 내민 삽과 장갑을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엄마도 장모님하고 같이 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던 실력 여기서 발휘해 보시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도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제이야, 뭐해? 너도 얼른 장갑 끼고 합류하라고. 오늘 여기 다 일구려면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남편의 행동에 모두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습니다. 어라? 모자가 어디 갔지? 당신 거실에 가서 모자가 있는지 좀 찾아봐. 봄볕엔 며느리 내놓는다는 말도 있잖아. 햇살이 따가울 수 있어서 내가 모자를 준비했다고. 거기 선크림도 있을 테니 같이 챙겨오고. 남편은 엄마를 위해 텃밭 일구기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 기가 막혔어요. 이사 후 첫 방문인데 엄마와 남동생에게 텃밭을 일구라니요? 전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임엔 틀림없었죠. 자, 장모님은 특별히 분홍색 모자. 엄마는 빨간색 좋아하지? 그럼 이 빨간색 모자. 남편은 혼자 신이 났더군요. 언제 사왔던 건지 빨간, 파란, 분홍색 모자를 씌워주며 신나했어요. 장모님, 제가 정보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 텃밭 일구기는 잡초와 돌을 제거하는 땅 고르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장모님은 잡초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텃밭 일구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사부인이 텃밭 가꾸기에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네요. 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였는데 오서방이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빠, 갑자기 텃밭을 일구라니? 나 어제 네일샵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빠가 장갑 튼튼한 걸로 준비했잖아. 이거 끼고 하면 절대 손톱 안 다쳐. 누나, 오늘 집들이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게, 네 매형 왜 저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처남 뭐해? 이거 같이 옮겨야지. 네? 그럼요. 같이 옮겨야죠. 그렇게 해서 난데없이 어색한 텃밭 가꾸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못마땅한 표정이었는데요. 남편이 밀어붙인 탓인지 대놓고 싫다는 말은 아무도 못하더군요. 아유, 사부인, 그건 잡초가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막 뽑으시면 안 되죠? 어차피 여기 다른 작물 심을 건데
잡초든 아니든 다 제거를 해야죠, 사부인. 사부인,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시골에 사셨다면서 어쩜 기초적인 것도 모르실까? 시골에서 자랐다고 다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사부인. 저희 아버지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어요. 어머닌 방앗간 하셨고요. 그래도 주변에서 농사 많이들 지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고 자라는 것도 있죠. 아이고, 사부인. 그거 잡초 아니라고 저한테 뽑으면 안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부인이 뽑아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왜 뽑힌 거야? 사부인께 대답하느라 제가 잠시 정신을 팔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아유, 사부인 힘이 아주 장사시네요. 뿌리까지 어쩜 그리 단박에 뽑으셨는지 누가 보면 사부인이 시골에서 자란 줄 알겠어요. 어머, 사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서울 토박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더워. 아침부터 왜 이리 더운 거야. 이상기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오전이라 서늘한 편인 겁니다. 낮엔 기온이 더 오를 테니 부지런히 합시다. 나 피부 약해서 햇볕에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에헤, 사돈. 그래서 매형이 모자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 참. 오빠는 모자를 사도 어쩜 이렇게 촌스러운 걸 사온 건지. 일하는데 촌스럽고 아니고가 무슨 소용입니까? 햇볕만 잘 가릴 수 있으면 되죠. 어머,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디자이너인데 급하다고 아무 모자나 쓸 수는 없죠. 참네. 그럼 햇볕에 탄다는 말이나 하지 말든가. 네? 사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무슨 혼잣말을 다 들으란 듯이 크게 하는 거야? 사돈, 뭐라고요? 저도 혼잣말이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칼만 실제로 오가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말로 비수가 오가기 시작하더군요. 사부인 덕택에 제가 오늘 일복이 터졌네요. 제가 아니라 오서방 덕분이죠, 사부인. 오서방은 갑자기 웬 텃밭을 갖고 온다고. 아, 참. 그게 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런 겁니다. 사부인께서 텃밭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이걸 다 준비한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렇게 처갓집 신경 쓰는 사람이 이제야 집으로 초대를 합니까? 얘기 들어보니 사부인은 주말마다 왔다고 하시던데. 사부인, 제가 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이런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면 손볼 게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사부인. 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규리 말로는 이사 오기 전 집을 깨끗하게 손보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한 달 더 미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이사 오기 전 얘기고요. 막상 이사를 오니 손볼 게 얼마나 많다고 하던지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요. 그럼 여기 공사한 인테리어 업체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따로 손볼 일 없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란 게 그럴 수도 있죠. 사부인,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일을 해놔야죠. 아유, 사부인도 별거 아닌 일에 뭐 그렇게 흥분을 하세요? 별일 아니라뇨? 사부인이 주말마다 오실 정도면 큰일이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말끔히 정리를 해서 이젠 증거도 안 남아있어요, 사부인. 아닙니다, 사부인. 사부인이 매주 오셨다는 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요. 우리 규남이가 또 이런 소송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부인,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사부인,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런 사기 업체는 혼이 나야 한다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사기 업체라고 매도하시는 건 좀 아니죠. 매도라뇨? 돈은 다 받아놓고 일을 제대로 안 했으면 그게 사기지. 안 그렇습니까? 왠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네요, 사부인. 그 인테리어 업체에 정직한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표창장까지 받은 곳이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상 받았다고 구멍이 없나요? 소비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어머님과 엄마는 애꿎은 인테리어 업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업체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줬는데 말이죠. 제이야, 일하다 뭐 하는 거야? 얼른 이걸 끝내야 씨를 뿌리지. 오빠, 나 허리 아파. 오빠 집에 좀 쉬려고 왔는데 이게 뭐람. 쉬려면 집에서 쉬어야지. 신우가 오빠 집에 와서 쉰다고 하면 누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건지. 참. 뭐라고요, 사돈?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한 거 맞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도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매형. 참네. 돌멩이 몇 개 옮겨놓고 벌써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남자가 저렇게 부실해서야. 저 다 들립니다. 다 큰 어른들끼리 유치하게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사돈. 사돈 낱말한다더니 먼저 인신공격한 게 누군데요? 두 사람. 지금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열심히 하시는 거 안 보여? 시어머니와 엄마에 이어 신우와 동생의 신경전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러다 싸움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해서 전 얼른 남동생을 불렀어요. 신우는 사소한 일에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규남아, 너 잠시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줘. 전 남동생을 불러서 좋게 타일렀습니다. 너 왜 그래? 아가씨한테 왜 자꾸 시비야? 누난?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그리고 이게 뭐야?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고 놀러 오라면서. 미안해. 나도 네 매형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줄 몰랐어. 누나, 이거 이벤트 맞아? 나랑 엄마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니고? 규남아, 네 매형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눈치가 좀 없어 그렇지. 착한 사람이라고. 눈치가 좀 없어? 이 정도면 눈치를 밥 말아 먹은 거라고. 누나 눈에는 분위기 이상한 거 안 보여? 남동생 말처럼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날선 분위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흙을 무조건 그렇게 쌓으면 안 돼요. 이랑을 만들어줘야 물이 잘 빠지죠. 아유, 이랑 안 만들어도 우리 베란다에선 잘 자라기만 하던데요, 뭘?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랑 같나요? 이런 텃밭에선 이랑을 만들어줘야 물 빠짐이 잘 돼서 식물이 잘 자라는 법이라고요. 아유, 어랴. 난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같네요. 사부인, 그렇게 땅을 파헤쳐 놓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얘들이 여기서 밭농사라도 짓나요? 소일거리 삼아 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 사부인.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땅을 파헤쳐 놓기만 하면 정리는 누가 하라고요. 장모님처럼 좀 야무지게 해보세요. 남편이 참 눈치 없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남편이 불을 붙이더군요. 뭐? 그렇게 잘하면 네 장모님 다 하시라고 해. 난 허리가 아파서 더 못하겠다. 사돈인 엄마에게 차마 화를 낼 수 없었던 어머님은 남편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저에게까지 튀었어요. 예,
넌 새참 준비한다더니 왜 소식이 없는 거야? 기다리다가 해 저물겠다. 남편은 시골에 온 기분을 맘껏 내자면서 새참을 준비하라고 했었는데요. 고명을 준비하고 국수를 삶고 있던 사이에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어머니. 안 그래도 국수 내가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져갈게요. 전 금방 국수를 내가겠다고 했죠. 예, 이 더운데 무슨 국수야? 땀을 흘려서 그런가.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다. 네? 어머니, 냉면이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래, 요즘 면하고 육수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파는데 얼른 마트 가서 사와. 얼음 동동 띄워서 냉면 먹자. 아유, 사부인. 한여름도 아닌데 뭔 냉면이에요? 국수 준비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냥 국수 한 그릇 후루룩 먹읍시다. 사부인, 국수보다 더 요리하기 쉬운 게 냉면입니다. 면은 물론이고 육수까지 판다니까요. 그냥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깔끔하고 좋아요. 시어머니와 엄마는 국수와 냉면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시더군요. 에미야, 나 어제도 국수 먹었어. 냉면 준비되지? 네? 그럼요, 어머니. 규리 너 국수 삶고 있었다면서. 그럼 그건 누가 다 먹어? 어? 괜찮아, 엄마. 나중에 먹으면 되지. 얘, 면이 퉁퉁 부를 텐데 어떻게 먹는다고 그래? 규남이랑 난 국수 먹을게. 나 원참. 애미야, 난 새참 안 먹을란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 안 드셔서 배고프다고 하셨잖아요. 너 국수 준비했다면서 사돈댁이랑 그거 먹어. 그럼 어머님은요? 새참 안 먹는다고 죽기라도 하겠니? 국수 삶는다는데 냉면 찾는 별난 시어머니 되기 싫다, 난. 아유, 사부인. 애들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새참인데 아무거나 먹고 점심 맛있게 드시면 되죠. 네, 저도 그러려고요. 새참 안 먹고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부인.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을 시켜 마트에서 냉면을 사오게 했습니다. 얼른 면을 삶고 얼음을 띄워 어머님께 내갔고요. 엄마와 저 남동생은 국수를 먹었습니다. 남편은 두 가지를 모두 먹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야, 냉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일석이조네. 그래, 일석이조라서 좋겠어, 오빠. 아가씨는 냉면도 국수도 싫다면서 쉬겠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제야 남편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새참도 먹었는데 우리 잠시 쉴까? 장모님은 어떠세요? 배부르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매영, 새참 먹었으면 쉬는 게 아니라 힘내서 열심히 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런가, 처남? 쉬자는 남편 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신우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일어섰어요. 오빠, 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제희, 너 주말엔 절대 일 안 한다고 회사에 선포했다면서. 아이, 오빠도 참 월급쟁이가 어떻게 회사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냥 그러고 싶다는 거지. 아이고, 제희가 간다는데 어쩔 수가 없겠구나. 나도 같이 일어서야지. 아님 여기서 집까지 어떻게 가겠니?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일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얜 내가 언제 자고 간다고 했어? 미순이 뭐 내일 놀러 온다고 하잖아. 가서 집 좀 치워야겠다. 신우가 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도 바로 따라 일어서시더군요. 사부인, 더 있다 오세요. 텃밭은 사부인 뜻대로 가꾸시고요. 시어머니는 확실히 뒤끝이 있으시더군요. 더 놀다 가라고 하시면서도 텃밭 얘기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말마다 오신다는데 사부인 몫은 남겨놔야죠. 엄마도 그냥 계시진 않더군요. 어머님 인사를 그대로 받아치셨습니다. 규남아, 뭐하니? 너 오후에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동기들이랑 약속 있다고 아까 여기 오면서 일찍 나오자고 했잖아. 맞아. 내가 그랬지. 텃밭에 정신이 팔려서 깜빡했었네. 남동생의 어색한 웃음을 보니 거짓말이 분명했는데요. 남동생을 재촉해서 엄마도 가버렸습니다. 장모님, 벌써 가시려고요? 이사하고 처음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제가 내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했네. 자넨 남은 텃밭이나 잘 정리하게. 엄마는 남편 말에 쌩하게 대답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전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당신 뭐야?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럼 이건 다 뭐야? 갑자기 텃밭은 왜 만들겠다고 해서 이 난리가 나게 한 건데? 난 그냥 장모님이 입버릇처럼 텃밭 하나 가꾸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랬지.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텃밭 가꾸고 싶다는데 그걸 왜 우리 집에 만드는 거냐고. 아니, 장모님도 엄마처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좋잖아. 당신이 그러자면서.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랑 제희가 주말마다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면서. 그러니까 공평하게 장모님도 오시면 좋지? 뭐? 공평? 지금 공평이라는 말이 나와? 당신도 오케이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 장모님이랑 처남 오라고 한 거고. 당신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주말마다 시댁 식구랑 친정 식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한 거냐고. 아니, 당신이 시댁 식구가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았어? 어? 갑자기 좋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그 공평하게 당신 가족이랑 우리 가족 함께 있으니까 당신 좋았냐고. 몰라, 나도 힘들어. 모르긴 왜 몰라. 당신 말대로 공평한 하루였잖아.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도 엄마랑 장모님 눈치 본다고 힘들었다고. 눈치란 게 있긴 있었나 보네. 그럼 난 어땠을 것 같아? 결국 그날 오후 남편과 전 한바탕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시댁 식구와 친정 식구의 마찰도 힘들었고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거였죠. 텃밭을 만들든 농장을 짓든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근처에도 안 갈 거니까. 시어머니와 엄마가 팽개쳐 두고 간 삽과 모자를 발로 차버리고 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텃밭을 만들겠다고 파헤쳐진 마당도 쳐다보기가 싫더군요. 다음날 전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은 무슨 일? 엄마 집에 잘 갔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내가 애니? 규남이도 있는데 잘 왔지. 엄마, 어제는 미안해. 오서방이 엄마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날 생각해? 그런 말 마라 얘. 장모 생각하는 사위가 그렇게 일을 시켜? 엄마는 또 무슨 일을 시켰다고 그래. 엄마가 텃밭 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오서방이 그랬던 거지. 아이고, 2번 얘기했다간 장모한테 아예 막노동을 시키겠더라.
전원주택이라고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텃밭이 웬 말이니? 내가 언제 너희 집에 텃밭 만들고 싶다고 했어? 내 말이. 엄마, 그래서 나도 어제 오서방한테 한 소리 했어. 됐어. 아니, 사부인은 주말마다 너희 집에 갔다면서? 그럼 사부인하고 텃밭을 만들지 왜 하필 내가 간 날 그 난리를 친 거야? 엄마, 내가 설명했잖아. 그이가 엄마 생각해서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 거라고. 예, 그게 무슨 이벤트니? 사람 부려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예상대로 엄마는 어제 일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도 그렇지. 국수 준비했다는데 기어코 냉면을 해오라는 건 뭐니? 어머님 원래 냉면 좋아하셔. 어제 날씨가 덥긴 했잖아. 아유, 지 시어머니라고 편드는 것 좀 봐. 네가 더 기분 나빠. 엄마, 그러지 말고 기분 풀어. 다음엔 내가 엄마 좋아하는 걸로 준비할 테니까 와서 푹 쉬고 가. 응? 여기 엄마 좋아하는 꽃들 엄청 피었어. 싫다. 나 이제 너희 집에 안 간다. 차라리 친구들이랑 야외로 놀러 가지. 너희 집에 왜 가? 엄마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나 바빠. 엄마와 전화를 끊고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는데요. 역시 투명한 목소리로 받더군요. 넌 전화를 꼭 그렇게 받아야겠니? 바쁘다고 용건만 얘기해. 아니, 엄마랑 통화했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 누나, 당연한 거 아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오랜만에 딸 집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으시겠어? 넌 또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어제 누나도 같이 있었잖아. 왜? 매형처럼 누나도 눈치를 밥 말아 먹은 건 아니지? 괜히 연락했다 싶었습니다. 친정 식구와 통화하고 나니 더 속이 상하더군요.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혹시 엄마랑 통화해 봤어? 아니, 어머님이 왜? 낮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 나한테 장모님이 그렇게 좋으면 장모님하고 살라고 그러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하고 살라고 하셨다니. 아니, 어제 텃밭 이벤트 내가 장모님 위해서 준비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아휴, 그놈의 텃밭. 당장이라도 나가서 싹 갈아엎어버리고 싶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가 힘들게 준비했던 건데. 당신 우리 엄마 위해서 준비한 거 맞아. 우리 엄마 핑계로 당신 좋아서 버린 일은 아니고. 당신까지 왜 그래? 나 정말 장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다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해.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절대 안 오시겠대. 장모님이? 장모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어머니만 화나신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더 하시다고. 아이 참,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서로 좋게 지내시면 좀 좋아. 남편은 속 없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얄미워서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당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따라 들어오면서 대책을 세우자고 하더군요. 내가 왜? 당신이 벌인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나조차고 한 일이야? 당신하고 장모님 위해 준비했던 거라고 했잖아. 거기에 난 왜 들어가? 날 위한 거라면 미리 의논을 했어야지. 서프라이즈로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그건 성공했네. 다들 놀라서 가버렸잖아. 당신 말 자꾸 꼬아서 하지 말고 뭐가 문제였는지 얘기를 해보자니까. 당신 진짜 몰라? 우리 엄마 왜 화가 나는지 진짜 모르는 거냐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답답해. 당신은 평생 연구만 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남편은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그런 점이 가장 큰 남편의 단점이긴 했어요. 고지식할 정도로 답답한 면이 있죠. 그래서 주말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는 걸 불편해하는 제 마음을 눈치 못 챘던 거고요. 엄마가 텃밭 가지고 싶다는 그 말만 기억하고 이사달이 나게 했던 거죠. 하지만 결혼 전엔 그런 점이 제게 매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남편과는 연구소에서 만났는데요.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매달려서 승부를 보고야 마는 근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진정한 프로 근성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섭 씨, 지금까지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급한 일이 생겨 3시간이나 늦고 말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갔더니 약속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약속을 했으니까 규리 씨 오겠지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속 시간 3시간이나 지났잖아요. 그럼 그냥 갔어야죠. 규리 씨 이렇게 왔잖아요. 기다리길 잘했네요, 뭘.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은 제게 남편은 기다리길 잘했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마침 핸드폰까지 집에 두고 왔던 탓에 늦겠다는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렀던 건데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있는 남편을 보고 감동했었죠. 미안해요, 재섭 씨.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아마 그때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여보, 장모님 왜 화가 나셨냐고. 말을 해야 내가 알지. 몰라.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직접 엄마한테 전화해봐. 시어머니까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다고 하니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팠는데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전 냉전 중이었죠.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게 새삼 열받아서였어요. 여보, 오랜만에 한가한 주말이다. 그지? 전원주택의 맛이란 이런 거 아니겠어? 하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주 주말엔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조용한 주말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마음이 썩 편하진 않더군요. 뭐 내가 오시지 말라고 했나? 어머님이 싫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며칠 전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게 화를 내진 않으셨지만요. 언짢은 목소리로 주말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모처럼 게으름도 피울 수 있고 좋잖아. 전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마음껏 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창가에서 커피도 마시고요. 동네를 산책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파릇파릇한 잎들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새싹들이었어요. 여보, 예쁘지? 저게 커서 상추가 되는 거라고. 언제 왔는지 남편이 설명을 해주더군요. 파릇파릇하고 작은 잎들이 상추 새싹들이라고 말입니다. 어휴, 신기해라. 언제 저렇게 자랐대? 지난 일주일 동안 퇴근하면 마당에서 뭔가를 하던 남편이었는데요. 혼자 텃밭을 일궜던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저건 방울토마토야.
토마토는 열매 맺으려면 2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상추 새싹 옆엔 방울토마토 모종도 심겨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잘 자라라고 지지대도 세워놨더군요. 내가 상추 새싹 난 거 사진 찍어서 장모님께 보내드렸거든.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어? 당신 엄마랑 통화했어? 당연하지. 나 때문에 화나셨다는데 그럼 그냥 있어? 남편은 이틀 뒤 바로 엄마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서방 자네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는 저에게 했듯이 화는 못 내고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다고 해요. 왜긴요.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제 자네 집에서 얼굴 보지 않았는가? 새삼스럽게 왜 이러는가? 아유, 장모님. 그날은 일찍 가셔서 얘기도 못 나눴지 않습니까? 장모님하고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요. 남편의 그 고지식한 성격에 엄마 화를 풀기 위해서 꽤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장모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요. 마땅찮아 하는 엄마를 모시고 남편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서방,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닌가? 국밥 한 그릇이면 되는데 뭐 이런 비싼 데를 오고 그러나. 엄마는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장모님하고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 곳인데요. 메뉴는 뭘로 할까요? 장모님, 드시고 싶으신 거 뭐든 말씀하십시오. 스테이크 하나로 엄마의 기분은 완전히 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냈어? 당신 다시 봐야겠는데? 남편에게 그런 융통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쩌겠어.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아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네. 당신한테 너무 훌륭한 조언을 해서 말이야. 아니지. 그 얘기를 듣고 실행한 내가 훌륭한 거지. 그래, 맞다. 당신 완전 칭찬해. 엄마의 기분을 풀어준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고 말았는데 말입니다. 장모님 기분 풀어지셔서 내가 보낸 사진에 하트도 보내주고 그러셔. 남편은 자신의 톡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상추 새싹 사진에 엄마가 보낸 답과 하트가 찍혀 있었어요. 덩달아 마음이 풀린 전 그날 남편과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 사실 엄마 일도 엄마 일이지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주말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싫다는 건 아니야. 그건 당신도 알지? 그럼 알지. 연구소 여직원들이 다들 한 소리 하더라고. 주말마다 시댁 식구 받아준 당신이 부처라고. 자기 같으면 당장 이혼각이라나? 아휴, 당신 이제라도 알아주니 고맙네. 그래서 그날 우린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 당신 생각나지? 생각나지. 몸이 힐링이 돼야 마음도 힐링이 된다. 당신이 한 얘기잖아. 그런데 그동안 우리 어땠어? 주말마다 손님 치르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었잖아. 그래, 당신한텐 우리 엄마나 제희가 손님일 수 있었겠네. 장모님하고 처남이 내게 손님인 것처럼 말이야. 이제야 당신하고 대화가 되네. 어머님 아예 오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서로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응? 좋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때? 그것도 너무 자주인가? 그렇게 횟수를 정해놓지 말고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리자. 바람 쐬러 오고 싶으실 땐 미리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전 합의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방문은 사전에 의논하는 걸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누가 드리냐는 거였죠. 남편이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미야, 할 말이 있으니 시간 날 때 집에 좀 들러. 전 남편이 얘기를 했나 싶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난 말씀 안 드렸는걸? 전 무슨 일일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요. 어머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꿀인데 사부인 가져다 드려. 네? 어머니, 저희 엄마들이라고요? 그래. 그날 보니까 사부인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더라. 이거 자연산 토종꿀인데 진짜 좋은 거야. 어머님은 자연산 토종꿀이라면서 엄마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귀한 건데 어머님 드시지 않고요. 그날 내가 괜한 심술을 부린 것 같아 죄송해서 그런다. 재섭이 그게 장모님, 장모님 하면서 어찌나 호들갑을 떨든지 눈꼴시더라고. 생전 나한테는 밍숭맹숭하던 애가 지 장모 왔다고 서프라이즈니 뭐니 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저게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 맞나 싶고. 어머님은 남편이 장모만 위하는 것 같아 심술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트집을 잡고 그랬던 거야. 너한테도 미안하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날의 시어머니 행동이 이해가 되더군요. 사부인한테는 네가 잘 말씀드려. 참, 그리고 너희 집엔 이제 자주 안 갈란다. 네? 어머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집도 한 번씩 가야 대접받지. 주말마다 가니까 왔냐는 말도 이젠 안 해. 나도 한 번씩 가서 손님 대접 제대로 받고 싶다. 이벤트 그런 것도 받고 싶고 말이다. 네, 어머니. 어머니 오실 땐 제가 서프라이즈 이벤트 꼭 준비해 놓을게요. 생각지도 못하게 모든 일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토종꿀을 전하니 엄마도 무척 미안해 하셨어요. 아이고, 사부인 듯이지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러신다니? 남편과의 식사에 이어 어머님의 토종꿀까지 지난날의 노여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너 우서방한테 잘해. 세상에 그런 남자 없다. 사람이 좀 고지식해서 그렇지. 성실하지, 착하지, 너 위하지. 어이씨구, 언젠 융통성 없어서 답답하다며.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우리 엄마 진짜 뇌물에 약하다니까. 시댁 일도 친정 일도 모두 잘 해결됐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이랑 엄마랑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을까? 한 달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가꾼 텃밭에 어느새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응. 상추가 많이 자랐잖아. 바로 따서 고기 싸 먹으면 완전 맛있겠는데? 요즘 날이 좋아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기 딱이잖아. 좋지.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준비할까? 아니,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됐고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걸로. 나 방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니야. 그건 그냥 당신 혼자 즐기는 걸로 하고 이벤트는 절대 안 돼. 너 진짜 이번엔 잘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또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겨우 말리고요. 주말에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오서방, 설마 또 이벤트 준비한 건 아니지?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
전 우리 아들이 준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의 주인공 한번 돼보고 싶은데요. 엄마, 정말이요? 그럼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니야, 난 오늘은 이벤트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 배고파. 어서 고기나 구워. 오빠, 고기 태우면 안 되는 거 알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자꾸 뒤집지 말고. 에헤, 형님, 고기는 또 제가 잘 굽지 않습니까? 집게 주세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제가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날씨도 적당했어요. 너무 덥지도 않은 데다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기 좋은 날씨였죠. 장모님, 해보세요. 아유, 뭘 이렇게 싸주고 그래? 장모님, 제가 키운 상추의 싼 고기쌈이라 더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 남편은 상추에 고기를 한가득 싸서 엄마 입에 넣어줬어요. 저도 질 수 없었죠. 어머님은 여기. 제가 잎이 연한 것만 골라서 쌌어요. 우리 어머님 소화 잘 되시라고요.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네가 싸주니 더 맛있다 얘. 서로서로 고기쌈을 입에 넣어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매워. 매형, 고기쌈에 땡초 넣었어요? 왜? 처남 매운 거 못 먹어? 규남이 쟤 덩치만 컸지 입맛은 완전 초딩이야 여보.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이라고. 오호, 남자가 이 정도도 못 먹으면 쓰나?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갔다 왔어 처남? 매워. 매형, 여기서 군대 얘기가 왜 나와요? 군대 갔다 왔으면 땡초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지. 우리 오빠 또 말도 안 되는 군대 얘기 나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돈. 오빠 궁색하면 나오는 게 군대 얘기거든요. 어머, 아가씨, 그건 아니죠. 군대 갔다 왔으면 이 정도 매운 건 먹을 줄 알아야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지. 참네,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언니도 오빠한테 물들었어요? 물들다니? 와이프가 남편 편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아이고, 엄마까지 왜 이러실까? 여기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사돈 편입니다. 규남이 쟨 또 왜 저런다니? 지난번에 사돈 처녀랑 아웅다웅 하더니. 그러게 엄마, 가만 보면 규남이 쟨 지조가 없어. 그치? 예, 그건 아니지. 내 아들이 얼마나 멋진데. 아유, 사부인, 고기 다 식겠어요. 이번엔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자, 여기. 사부인이 싸주신 고기쌈은 더 맛있네요. 저도 하나 싸드려야죠.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남편의 텃밭을 둘러보면서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서방, 어쩜 이렇게 텃밭을 잘 가꿨나? 우리 사위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넌 농사도 안 지어본 애가 어쩜 이렇게 상추를 잘 키웠다니? 오빠, 저 옆에 조그맣게 달린 거 뭐야? 고추도 심었어? 아닌데? 이거 방울토마토 아닙니까, 매형? 이야, 저남이 뭘 좀 아네. 아마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릴걸? 아유, 그럼 방울토마토 따먹으러 한 번 더 모여야겠다.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저야 좋죠. 오서방이 키운 방울토마토 맛이 궁금하네요. 오서방, 그때도 우리 초대해 줄 거지? 그럼요, 장모님. 제가 철마다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작물도 연구해서 심겠습니다. 매형, 그러다 진짜 농사꾼 되겠어요. 다음 모임은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날로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해진 남편은 요즘 텃밭 가꾸기에 심취해서요.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영상도 보면서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또 뭘 심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싹 나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보면 전원주택으로 이사와서 가장 덕을 보는 건 당신 같아. 당신 텃밭 가꾸기에 푹 빠졌다고. 당신도 나처럼 누려. 전원주택의 멋을 푹 누려야지. 그래서 전 요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밖을 바라보면서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많은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도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말이죠. 전원주택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 그래서 자주 하게 됩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여유로워지니 우선 저 자신을 챙기게 되고요. 소홀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챙기게 되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엔 이웃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하면 어떨까? 옆집 사시는 어르신들 말이지? 응, 우리 이사 오고 나서 오가며 인사만 했지 얘기 나눠본 적 없잖아. 이웃과도 터놓고 지내는 게 여기 사는 맛 중 하나 아니겠어? 주말엔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생활과는 달리 누릴 수 있는 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즐거움을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해 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